안녕하세요. 하루종일 특허만 보는 변리사가 나만 알기 아까워서 기업 소개하는 채널 치트키입니다. 오늘은 코스닥의 황제주 삼천당 제약에 특허 이슈가 있어서 급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올 한해 진짜 무서운 상승 보여줬고요. 당장 지난주에 황제주에 올라가지고 PER 5천 넘겼던 종목이죠. 할머님 픽으로도 유명하고 차트 보시면 무빙 진짜 살벌합니다. 여기는 안 나왔는데 NXT장에서 더 떨어졌죠. 40만원대까지 떨어져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거의 60%를 넘긴 종목입니다. 원래 이 회사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부분은 과연 위장관을 통해서 경구용 약물 전달 기술이 있는가였어요. 여기다가 이제 오늘 특허 대리 출원 이슈까지 겹치면서 투매가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삼천당 제약의 핵심 기술인 S패스 기술을 알려면 이 마이쉘 기술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마이쉘이라는 게 엄청 특별한 건 아니고 친수성 부분, 소수성 부분을 동시에 가진 계면활성제, 그러니까 비누 같은 거죠. 이 계면활성제 캡슐 안에 유효 성분을 넣어서 위장관을 통해 전달하는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삼천당 제약은 이 기술을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삼천당 제약이 이 비만 치료제가 흡수되도록 하는 타겟이 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에 그 낮은 산성, 그러니까 높은 산성, 낮은 pH 그것을 이제 견디도록 그 마이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 3월 말에는 요 라이선스 계약 이슈를 터뜨리면서 주가가 급등한 바 있습니다. 오늘 가장 이슈가 된 부분은 이 페이지에서 의혹 2랑 3 부분인데요. 서밋 바이오테크에 관한 부분. 이 의혹 1도 작년 중순에 5월쯤에 이슈가 된 바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같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이데일리에서 나온 기사고요. 에스페스 특허 출원이 철회돼서 후속 특허 출원도 미궁에 빠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특허 출원 이후에 국제조사 단계에서 진보성 결여가 판단된 이후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 의혹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요 특허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국제조사 보고서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출원 과정도 좀 간단히 살펴봤고요. 근데 이게 여기 보시다시피 카테고리를 보시면 되는데, 카테고리에 이제 Y 2개, A 3개가 있죠. 요 Y가 어떤 문서냐면 삼천당 특허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 Y 특허 2개를 결합해서 삼천당 특허가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특허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실무상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보통은 보정을 통해서 선행문헌들과 이제 차별점을 주장하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한 액션 없이 취하된 것 자체는 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A는 Y랑은 다르게 참고 문헌으로 넣어주는 건데, 노보노디스크 특허들이 2건 있죠. 아마 아예 특허성, 그러니까 신규성이 없었으면 X 문헌이 나왔을 텐데 X 문헌은 없는 걸로 봐서 충분히 좀 대응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요 출원한 특허가 추후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요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기술을 개발하게 돼서 추가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았을 확률은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오늘의 핵심인데요. 의혹 2랑 3으로 적어놓은 서밋 바이오테크의 대리 출원 및 서밋 바이오테크의 실체 논란입니다. 요 서밋 바이오테크라는 대만 기업을 통해서 삼천당 제약의 핵심 기술인 마이쉘 복합체 및 그 제조 방법 특허가 출원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밋 바이오테크의 자본금도 작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부 문서에 SCD라는 개발 코드명은 명시되어 있지만 삼천당 제약이 서밋 바이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도 않고 지분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왜 서밋 바이오테크로 단독 출원을 했느냐, 요게 가장 큰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연구소랑 같이 공동 개발을 하게 되면 공동 출원을 같이 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근데 자회사도 아닌 연구소가 단독 출원한 게 가장 의심스럽다는 포인트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선에 SCD라는 개발 코드명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 출원인이랑 삼천당제약 간의 관계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죠. 물론 계약서가 있겠습니다만 계약서를 본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특허권에 대해서 삼천당제약의 지배력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시장에 퍼질 것 같습니다. 삼천당제약의 입장은 연구개발비를 삼천당제약이 냈고 대만 회사의 명의로 출원한 것은 단순한 행정적인 절차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의 주장대로 이 연구를 삼천당제약이 비용을 다 대고 출원을 연구소가 한 뒤에 특허권을 그러니까 삼천당제약으로 이전하고 삼천당제약이 양수하는 형태의 계약이라면 요 해명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특허의 상태로는 아직 특허권이 온전히 확보된 상태는 아니고요. 단순히 이제 출원된 이후에 공개된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온전한 권리를 확보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같이 보시라고 요 독립항 1항의 번역본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원문은 중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내용을 보는 게 좀 어려워서 번역본으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특허 청구항 자체는 좀 길게 써 있기는 한데 선택적으로 써 있어가지고 권리 범위에 특별한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청구항 내용 자체는 삼천당제약이 기존에 계속해서 주장했던 에스페스 기술의 개념을 잘 담고 있는 것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추가로 요거는 아까 그 문제가 된 특허, 그러니까 서밋바이오테크의 특허의 효과 내용을 일부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이쉘을 포함하는 복합체를 이용함으로써 약물의 방출 속도랑 모드를 같이 제어할 수 있고 투과성이랑 흡수율도 개선할 수 있다고 하니까 상용화가 되면 기술적 활용도는 높은 것으로 기대가 좀 됩니다. 최근 있었던 논란에 대해서 어제죠. 6일날 이제 간담회를 했어요. 삼천당제약은 FDA 서류도 좀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보노디스크와 같은 오리지널 제약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확보했다는 내용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 FTO라는 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자유 실시 가능한 기술이라는 걸 판단받는 법률 자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천당제약의 경구형 치료제가 기존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실시가 가능하다는 건데 이 정확한 문서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이제 삼천당제약은 마이쉘 복합체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노보노디스크의 경구형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이랑 쟁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특히 오늘 문제가 됐던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서밋바이오테크 명의의 특허가 향후 등록이 되는지 그리고 등록된 특허를 삼천당제약이 양수를 하는지 요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올 한 해 동안 그러니까 겨우 한 3달 남짓하는 시간 동안 주가가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올라가 버린 것 때문에 조금의 불확실성만으로도 주주들의 불안감이 엄청 커지는 그것 때문에 또 주가가 더 크게 요동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삼천당제약의 주장대로 서밋바이오가 출원한 특허권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이 있다면 오히려 또 기존의 의문이었던 기술력이 없는 거 아니냐, 아니면 취하된 특허 대신에 다른 기술은 없는 게 아니냐, 요런 거에 대해서 새로운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기술적 발전이 있었다, 요런 걸 주장할 수 있는 반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긴급 치트키는 여기까지였고요. 모두들 부디 어려운 시장에서 잘 살아남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발.